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리정보 체계의 두 번째 실습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실습에서는 여러분들 QGIS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GIS 작업을 하겠습니다. 실습의 내용은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쉐이프 파일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실습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SH 파일, 다른 말로 쉐이프 파일을 QGIS에 어떻게 불러오는지 이것부터 알아보고요. 불러오면 시각적으로 QGIS 화면에서 표현이 되는데요. 그 작업 창에서 지도를 기본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지도 객체를 시각적으로 표출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편집하는 심볼 작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색상이라든지 그리고 색상의 투명도, 객체 윤곽선의 두께, 색상 이런 것들을 편집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만들 때 핵심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심볼 작업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도가 시각적으로 2차원 평면에 펼쳐져 있으면 그 자체로는 도형이죠. 근데 거기 그 도형에 매칭되어 있는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속성 정보라고 하는데 그 속성 정보를 실제 시각적으로 지도 위에다가 표출시키는 소위 라벨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형 객체에다가 해당 특정 정보를 표현시키는 라벨 작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일부 도형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그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특정 선택된 객체를 다른 파일로 내보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인 지도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화면상에서 표출한 그리고 편집해서 표출한 그 지도를 실제 인쇄 가능한 영역에 위치시켜서 실제로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로 만드는 조판 작업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표현하는 것은 이 조판 작업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두 번째 실습에서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습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지도는 뭐냐면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를 표현하는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의 이름들을 여기 라벨로 표시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쉐이프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 상단에 보면 잘 보시면 여기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레이어를 클릭하고 그 밑에 메뉴 중에서 레이어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걸 레이어를 추가해라 이 창에다가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쭉 펼쳐지는 메뉴 중에서 벡터 레이어 추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벡터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 레이어 추가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 또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단축키가 여기 화면에 표시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단축키가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를 여기다 화면에다가 표시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상단 메뉴에 보면 보기라고 있습니다. 보기.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툴바라고 있죠. 각종 유용한 툴을 모아놓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툴바에서 어떤 것들은 활성화되어 있고 이미 저기 들어가 있는 거, 화면상에 들어가 있는 건 이렇게 체크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레이어 관리 툴바 있습니다. 이거를 가급적 활성화 시켜 두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요. 그래서 저는 이 레이어 관리 툴바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비어있는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면 이 레이어 관리 툴바가 생성이 됩니다. 화면에. 어디에 생성이 되냐면 화면에서 왼쪽 끝 가장자리 여기에 이제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 툴바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콘이 바로 벡터 레이어 추가, 아까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단축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를 좀 이렇게 쓰면 시간을 절약하는 거니까 이 방법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벡터 레이어 추가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뜨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벡터 레이어를 불러오기 위한 어떤 대화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요 대화창은 벡터만 불러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내가 쉐이프 파일을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왼쪽에 보면 벡터라는 이 아이콘이 클릭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펼쳐지고요. 그 중에서 밑에 보면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원본 섹션에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여기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요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탐색 버튼입니다. 네, 우리가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 쉐이프 파일의 위치를 찾아내는 탐색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자, 저는 좀 자동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 작업 폴더로 일단 가셔야 돼요. 아까 01 어드민이라는 폴더고 아까 보면 C도 쉐이프 파일이 있고 C99 쉐이프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C도 쉐이프 파일, C99 쉐이프 파일을 모두 불러오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해도 돼요. 근데 동시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C도 쉐이프 파일을 먼저 하나 이렇게 딱 선택을 해 놓으세요.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있죠. 그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다른 파일 있죠. C99 쉐이프 파일 요걸 딱 선택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된다. 여기 파일 이름에 보면 C99 쉐이프 파일, C도 쉐이프 파일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열기 그러면 여기 이쪽 란에 아까 그 경로가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파일의 경로,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표시가 되는 거고, 요거 확인하셨고,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럼 여기서는 이 화면에서는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지금 지도가 지금 불러와졌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 대화창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됐나 보다 싶어서 추가 버튼을 여러 번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된 레이어가 이렇게 불러와지게 되니까 그 점을 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추가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창이 꺼지는 게 아니고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은 한 번만 누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요 닫기 버튼을 눌러야 이 대화창이 꺼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작업을 위해서 대화창을 한번 끄겠습니다.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대화창이 꺼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은 지도가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제 화면 기준으로는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보라색으로 칠해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화면에서 보면 다른 색상으로 펼쳐져 있을 거예요. 제각각입니다. 기본 설정으로 어떤 파일을 불러오면 색상 부여는 아주 랜덤하게 부여가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면 제 화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왼쪽 여기 보면 레이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어 패널입니다. 레이어 패널. 이거는 현재 내가 쉐이프 파일 아까 불러왔지 않습니까? 불러온 쉐이프 파일들의 리스트를 여기서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C99 레이어하고 C도 레이어가 지금 존재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 이름 왼쪽에 보면 체크박스가 또 있습니다. 체크박스가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 체크박스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이게 스위치 끄는 것처럼 딱 이게 안 보이게 됩니다. 이 레이어가 여기서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화면상에서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요걸 한번 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C09 옆에 있는 체크박스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파일이 보이겠죠? 밑에 시도 파일이 이제 여기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뭐 이런 경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C09 있죠? 아까 우리가 껐던 거. 꺼놨던 C09 파일이 꺼져야지 이 시도가 겨우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세히 보시면 겹쳐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겹쳐 있는 것 중에서 위에 있는 게 C09란 말이죠. 그러니까 C09가 시도를 가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C09를 꺼놓으니까 아래쪽에 깔려있는 시도 레이어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C09를 다시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시도 레이어는 안 보이죠. 시도 레이어가 꺼져 있는 게 아니고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를 못 바꾸냐?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도라는 밑에 현재 깔려 있는 시도 레이어를 위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를 내가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그 시도 레이어 있죠. 거기다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을 해제하지 말고 쭉 끌어 당겨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해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치가 시도라는 레이어, 아래에 깔려 있는 레이어가 위로 당겨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건 순수히 마우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라는 레이어에다가 한번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해제하지 말고 그대로 드래그해서 끌어 당겨 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C09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갖다 놓고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살짝 해제하면 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시도가 이제 위에 올라가 있고 C09가 아래에 깔려 있어요. 자, 잘 보시면 이제 그리고 현재 지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 설정으로는 빈 화면에서 이건 어디까지 하면 빈 화면입니다. 빈 화면에서 어떤 특정한 쉐이프 파일을 불러오면 그 쉐이프 파일 안에 모든 컨텐츠가 다 보이도록 딱 가운데에다가 위치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모든 컨텐츠가 보이기 위해서 영역도 딱 그거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토 남한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확대를 하기 위해서 상단 메뉴 있죠. 상단 메뉴 보면 그 돋보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돋보기 아이콘에 돋보기 아이콘 중에 두 개 아이콘이 있거든요. 하나는 플러스 돋보기, 하나는 마이너스 돋보기 있습니다. 하나는 플러스 돋보기는 확대 기능을 하는 그런 아이콘이고 돋보기, 마이너스 돋보기는 축소하는 겁니다. 자, 지도를 확대해 보고 싶다 그러면 커서를 돋보기 커서로 바꿉니다. 확대로 바꾸면 이렇게 커서가 돋보기 모양으로 바뀐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서울 지역을 확대하고 보고 싶다 그러면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상단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까지 적당하게 잡아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해제하면 그 선택한 영역만큼 이제 확대가 됩니다. 자, 잘 보면 지금 보라색이 지금 보입니다. 이제 이거 곧 가려질 겁니다. 예, 이게 자료가 로딩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이게 속도를 조금 이게 일일이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표현하다 보니까 좀 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면 여기 아까 C09만이라도 일단 꺼놓고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속도를 위해서, 작업 속도를 좀 약간 높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 C09 밑에 깔려 있는 레이어는 요 잠깐 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거 체크박스를 해제해 보시고요. 자, 그럼 다시 시도로 가서, 자, 이렇게 어쨌든 확대를 할 수 있어요. 이 돋보기 모양으로 하면. 반대로 축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돋보기 아이콘, 마이너스 돋보기 아이콘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이 상태에서 또 적당한 곳에다가 이렇게 영역 표시해서 이렇게 딱 하면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돋보기는 어떤 때 유용하냐면 내가
특정한 지역으로 내가 확대하고 싶다. 그럴 때 유용하고요. 이거 말고 여러분 갖고 있는 마우스에 보면 대부분 마우스 휠이 있지 않습니까? 마우스 휠 있죠. 마우스 휠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 이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손가락으로 밀어 볼게요. 그럼 확대가 돼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다시 이렇게 내 몸 쪽으로 이렇게 이 몸 쪽 방향으로 굴리면 당기면 축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확대 축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확대 축소를 그냥 더 하지 않고 이 상태로 지도를 좀 이동시켜 보고 싶습니다. 위, 아래, 뭐 좌우 이렇게요. 그렇게 하려면 상단 메뉴에 보면 요 손바닥 표시 있죠. 손 모양. 이게 뭐냐면 맵을 이동시키는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커서를 지금 현재 마이너스 돋보기였는데 요거는 손 모양을 바꿔볼게요. 맵 이동 상태로 전환해 볼게요. 그러면 잘 보면 커서가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지도를. 이렇게 위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우리 한번 이제 대구 지역으로 한번 이동시켜 볼까요? 대략 이쯤이 됩니다. 마우스 휠을 이용하면 또 가능합니다. 커서가 반드시 손바닥 모양이 아니어도 객체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마우스 휠을 눌러보세요. 그냥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손 모양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객체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예. 이게 아주 유용합니다. 커서가 손바닥 모양이 아닐 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요 방법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시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커서를 그냥 저 손바닥 모양을 바꿔 놓을게요. 잘 보세요. 근데 저 지금 한번 줌인 줌아웃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줌아웃을 해보겠습니다. 당겨서 저 기준으로는 이제 마우스볼을 이제 뭐 당기는 거로 해서 좀 줌아웃을 해볼게요. GIS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실수로 마우스볼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가 마우스볼을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게 즉각 반영이 안 돼가지고 컴퓨터에, 그래서 이 시간 차이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우스볼을 이제 마우스 조작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줌아웃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점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동도 잘못했어요. 거기다가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뭐 이런 상태라고 내가 실수로 이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일이 내가 어떻게 찾아볼 방법이 없거든요. 어딘가에서 이 화면 밖에 있는 걸 뿐이고, 존재하긴 하지만 이 화면 밖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방법 한번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작업할 때 헤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보고 싶어 하는 레이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레이어, 예를 들어서 시도라고 했을 때 그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맨 위에 보면 레이어로 확대 축소를 누르면 딱 내가 원하는 그 레이어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레이어가 가운데로 오고, 이 화면에서 가운데로 오고, 그리고 모든 내용물이 다 표현되도록 확대 축소가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밖에 있었던 객체가 적절하게 줌인 줌아웃이 되고 객체도 딱 화면 중앙에 딱 위치하게 됩니다. 이 방법도 상당히 유용하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이제 이동시키거나 확대 축소하는 이런 동작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거는 많이 여러분 쓰다 보면 다 익숙해져서 금방 이제 아실 겁니다. 심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심볼 작업이라는 것은 이 객체를 시각적으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계획하는 지도는 시군구, 밑에 깔려 있었던 시군구 있죠? 시군구, 그러니까 자치구들 있죠. 서울시의 자치구들, 서울시의 자치구들이 표현이 돼야 돼요. 그렇죠? 뭐 종로구다, 강남구다, 성동구다, 이런 자치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고, 그리고 서울시 외곽으로는 어떤 광역단체의 경계선하고 경기도 또는 인천의 그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 자치구하고 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들의 경계선들도 표현하고 할 때는 이 시군구 요 파일을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간의 경계는 이 시도를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시도는 경계선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위치는 위에 위치하되 이 색상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색상이 투명한 색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는 시군구가 보이도록 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작업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면 시도라는 그 레이어는 반드시 맨 위에 있어야겠죠. 투명한 상태에서 아래에 깔려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예, 시군구에 막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시도를 요 색상을 투명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 경계선을, 이거는 여러분 저를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똑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선 색상을 좀 굵게, 그리고 색상은 하얗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작업의 용역, 우리가 내 눈으로 표시되는 용역은 서울특별시 주변, 여기까지 이 주변부를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서울특별시 주변으로 줌인을 해볼게요. 적당하게, 여러분들도 따라하세요. 이렇게 적당하게 서울특별시 주변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도 레이어는 어디까지나 이 경계선만 표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색상을 바꾸는 방법, 이걸 시도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잘 보면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속성, 이 속성을 열어보십시오. 그럼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뜨고요. 그 중에서 왼쪽 사이드 쪽에 보면 심볼이라고 있습니다. 심볼. 이 심볼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 심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현재 색상들을요, 지금 아까 제가 갖고 있는 레이어의 색상과 지금 일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 잘 보면, 이쪽에 보면 단순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딱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쫘르륵 자세하게 뜨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요 채우기 색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 녹색으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색상판 바로 옆에 보면 역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드롭다운 메뉴입니다. 이 역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하고 나면 잘 보면 여기 보면 투명 채우기라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는 이거를 투명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투명 채우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여기 획 색상이라고 있습니다. 획 색상. 이 획이라는 거는 아까 그 경계선 있잖아요. 예. 주변선. 그 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획 색상은 현재 검은색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검은색을 여기 옆에도 보면 또 역삼각형이 있으니까 이 역삼각형 클릭하고, 여기 보면 표준 색상 보면 하얀색 있을 겁니다. 적당한 색상을 여러분 선택을 하시는데, 무조건 이번에는 하얀색 색상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획 색상 바로 아래 보면 획 너비라고 있어요. 획 너비. 그러니까 선의 굵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0.26이라고 기본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거 한 2배 이상을 해보죠. 한 0.6 정도? 예, 0.6.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밑에 버튼, 적용 버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적용 버튼 누르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그냥 이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배경 화면이 흰색이기 때문에 다 로딩이 되더라도 안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비록 선이 하얀색이긴 하지만, 자, 밑에 레이어 있잖아요. 시군구 레이어를 이제 켜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죠. 자, 비록 시도라는 레이어가 시군구 레이어 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덮어버리는 형상인데, 지금 색상을 투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래 깔려있는 시군구 레이어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도의 경계선들, 획 굵기가 좀 굵어지고 색상도 하얀색으로 바뀐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따라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 시군구 색상도 좀,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색상으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다시 심볼 작업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번 실습에서는 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색상을, 요 배경색을 약간 회색 계통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시군구
시도 말고 시군구 레이어를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으로 가면 됩니다. 자, 아까 심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심볼 상태로 눌려져 있어요. 요거 근데 어쨌든 다른 데 눌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만약에 다른 데 있다, 다른 거에 표현이 있다 그러면 심볼을 다시 누르십시오. 심볼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 컴퓨터 기준으로는 보라색이 이제 채워져 있는 거고, 여기 단순 채우기에 보면 보라색이 돼 있죠. 요거를 딱 선택을 하면 채우기 색상은 보라색인데, 이거를 다시 어떤 색으로 바꾸냐, 약간 회색 계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옅은 회색을 할게요. 진한 회색 말고. 자, 그 다음에 회계 색상, 이 획 색상을 이것도 하얀색으로 바꾸죠. 우리 같이 회계 색상을 하얀색으로 할 때, 이거는 두껍게 하지 말고 얇게 하려고 하니까 0.26에서 한 0.1 정도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 적용 누르고 확인. 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밑바탕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제 배경 지도고요. 여기서 우리 서울특별시만 색상을 좀 도드라지게 하려고 해요. 회색이 아니고 약간 뭐 진한 네이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서울특별시만 따로 표현하는 자료를 불러오면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를 표현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260여 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5개를 선택해야겠죠. 서울특별시는 25개 자치구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따로 그것만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선택한 그 객체들만 따로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객체들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우스 커서 모양이 지금 저는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기 위한 어떤 커서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메뉴 상단에 보면 여기 흰색 화살표 모양의 커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영역 또는 단일 클릭으로 객체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커서 모양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까만색 화살표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에다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객체가 딱 선택이 돼요. 그것만. 요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제가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딱 하나 선택이 됐어요. 선택이 된 객체는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선택하는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컨트롤을 눌러 가지고 요 옆에 거 하나 클릭하고, 그럼 또 하나 이게 지금 선택이 됐죠.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또 다른 거 하나 누르고, 강남구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그려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요렇게 선택하고 싶다. 단 주의할 건 살짝이라도 건드려지는 객체는 무조건 선택이 됩니다. 이런 영역으로요. 이렇게. 예. 그리고 내가 만약 서울시 전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이렇게 하면 서울시 전체는 선택이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서울시 주변도 선택이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선택된 객체를 선택 상태를 해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상단에 보면, 메뉴에 보면 여기 모든 레이어에서 객체 선택 해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버튼이요. 요걸 누르면 선택된 게 다 해제가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여기 보면 우리 현재 상태가 영역으로 객체를 선택한 거잖아요. 단순하게 사각형을 그려서 한 거였잖아요. 이 서울특별시만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택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장점이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아까 영역 또는 단일 클릭으로 객체 선택이라는 그 아이콘 있잖아요.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역삼각형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걸 누르면 자, 뭔가 드롭다운 메뉴 나오죠. 현재는 이 객체들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폴리곤으로 객체 선택, 요 조건으로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마우스가 그대로 그냥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서울특별시 안에서만 이렇게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뭔가 유도선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렇게. 예.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직접 수작업으로 이렇게, 예. 서울시 바깥쪽은 피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선택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면 이제 선택이 마무리돼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적어도 내가 이게 어디가 서울인지를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뭐 우리 개념, 우리 느낌으로 다 이게 가능하죠. 이게 그리고 시도라는 이 경계선을 좀 굵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좀 이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요 선택 영역 있잖아요. 요거 폴리곤으로 객체 선택 이 옵션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이 역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해서 드롭다운 맨 중에서 지금 현재 폴리곤으로 객체 선택 요 상태로 된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객체들 선택 요거로 바꿔놓죠. 커서를. 그러면 까만색 화살표 커서 모양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상태에서 이 선택한 거 다시 해제해 볼게요. 모든 레이어에서 객체 선택 해제. 예, 요거 한번 눌러서 다 선택한 객체를 해제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화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마우스를 조작해서 마우스 조작으로 이렇게 클릭 해가면서 직접 선택했죠. 우리 스스로 우리 손으로. 근데 이 방법 말고 컴퓨터한테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특정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시군구에서 그러니까 260여 개의 시군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서울특별시 안에 해당되는 시군구를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의 어떤 여기에 할당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 그리고 그 특정 속성의 값을 속성 값이라고 하는데 속성 값을 활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예는 뭐냐면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어떤 뭐 종로구라고 하면 그 종로구는 어떤 값인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값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값이에요. 그런 값들을 보고 판단해서 선택을 하라 컴퓨터한테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성 정보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시군구라는 레이어에 결합되어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냐면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테이블 열기라고 있습니다. 속성 테이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엑셀표 같이 생긴 표가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그 표 맨 위에 보면 Features Total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1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체 객체의 수는 261개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다시 지도로 가볼게요. 종로구다, 강남구다, 인천 계양구다, 뭐 아니면 고양시다 이런 것들이 다 시군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국에 261개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60개들이 도형들이 이런 도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도형이죠. 2차원 도형. 꼭지점 개수가 여러 개 있는 다각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도형들이 260개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60개, 각각의 260개의 도형에는 자, 행과 열이 있잖아요. 이 표에서 보면 이 각각의 이 행 있잖아요. 요거는 도형 한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형 한 개. 그래서 예를 들면 강북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서 속성표에서 속성 테이블에서 하나를 딱 선택하면 선택한 영역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 반대로 우리가 먼저 이 지도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우리가 딱 요거 종로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종로구를 딱 선택을 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딱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지도상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속성 테이블로 가보면 잘 보세요. 이렇게 선택된 게 지금 보일 겁니다. 이렇게 지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2차원 도형인 거죠. 근데 그 도형으로만으로서 지도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어떤 정보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 정보들을 소위 속성이라고 하고, 각각의 그런 도형 또는 각각의 객체는 이런 속성 정보와 1대1 매칭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선택한 거 해제하는 방법은 이 속성 테이블 상단에 보면 여기 보면 레이어에 있는 모든 피처를 선택 해제 이렇게 됐습니다. 요 버튼이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 다 해제가 되고요. 표의 상단에 보면 이렇게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필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열에 붙어 있는 그 열의 이름, 필드 이름이라고 합니다. 필드 네임. 보면 필드 네임이 UFID, 뭐 BJCD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네임이라고 있습니다. 네임이라는 필드에 보면 이제 그 지도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정한 겁니다. 반드시 네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자료에서 보면 필드 이름이 네임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보면 여기 뭐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정보가 있고 또 잘 보면 오른쪽 끝에 가보면 SIDO, 그러니까 시도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이름을 여기다 앞에다 표시를 해놨네요. 여기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볼게요. 이 엑셀표에서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잖아요.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고 내리차 순으로 정렬하고 뭐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필드 이름을 단순하게 클릭하면 자료들이 오름차순, 내린차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놓습니다. 한 번 클릭하면 오름차순, 또 한 번 클릭하면 내린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요. 예, 바꿔가면서요. 그래서 여기 시도 필드를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시도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클릭해 보면 아마 이게 첫 번째 눌렀을 때는 이제 강원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이렇게 나갈 거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뭐 가장 이제 반대로 시읍부터 시작되네요. 충청북도부터 뭐 충청남도, 전라남도 이렇게 해가지고 강원도까지 가겠죠. 이렇게 정렬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서울특별시만 딱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면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여기 서울특별시 있는 것만 딱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잖아요. 다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속해서 선택하는 방법. 여기 서울특별시 처음 시작하는데 여기 하나 딱 클릭해서 하나 선택하고요. 시작 지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서 끝나는 지점, 서울특별시 끝나는 지점 있죠?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Shift입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선택이 됩니다. 내가 시작한 데서 내가 그 마우스 마지막 클릭하는 데까지 선택이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 예,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수작업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진정으로 이 서울특별시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객체들을 선택하라고 명령한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방법도 유용하고, 근데 이 방법은 자료의 개수가 좀 적을 때 이럴 때 좀 유용하고요. 우리 선택 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표의 상단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레이어에 있는 모든 피처를 선택 해제. 요거 클릭하면 다 선택 해제가 됩니다. 시도가 서울특별시인 객체들만 선택해라는 어떤 그런 이런 속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역시 상단에 보면 여기 엡실론 마크가 있습니다. 엡실론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표현식을 이용해서 객체 선택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누르면 대화창이 지금과 같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요 표현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여기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다 뭔가 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영역으로 가서 잘 보면 필드와 값이라고 맨 밑에 있죠. 그 밑에 보면 또 옆에 필드와 값 옆에 그러니까 왼쪽 옆에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촤락 뭔가 드랍다운 메뉴가 또 다시 펼쳐지죠. 이거는 현재 이 시군구에 결합되어 있는 속성표의 필드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필드 이름들이 딱 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가장 밑에 있는 그 시도라고 있죠. 시도 필드. 예, 필드 이름이 시도라는 거. 요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표현식에 보면 시도, 그러니까 큰 따옴표로 하고 시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여기 설정된 이름을 직접 더블 클릭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타이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도 뒤에다가 큰 따옴표 뒤에다가 같다라는 그런 부호 이퀄이죠. 이퀄. 예, 는 표시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 하고
띄어쓰기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이거는 지금 현재 값이 우리가 원하는 건 서울특별시라는 문자입니다. 숫자가 아니고 이제 문자도 사실 값이 됩니다. 값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시도가 서울특별시라는 값을 갖고 있는 객체들만 선택하라는 조건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이퀄 서울특별시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큰 따옴표도 안 되고 무조건 작은 따옴표 쓰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 열고 서울특별시 하고 띄어쓰기 없어야 됩니다. 서울특별시하고 딱 이 정도에서 끝나셔야 돼요. 그리고 따옴표로 닫고 저기 서울특별시 할 때 시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작은 따옴표하고도 공간이 없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해서 시도가 서울특별시인 것들만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객체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이 해당하는 것들만. 그리고 닫기 클릭해서 대화창 닫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상단에 보면 이 표의 상단에 보면 selected라고 되어 있죠. selected라고 되어 있는 거는 25라고 되어 있죠. 25개가 선택이 됐다. 시도가 서울특별시라는 값을 갖고 있는 객체는 25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 그러니까 지도 화면으로 가보시죠. 네. 아까와 같이 이렇게 선택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직접 육안으로 지도에서 확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게 무언지 알고 있을 때 그 객체를 직접 마우스를 클릭해서 선택하든가 아니면 영역 표시로 해서 선택하든가 아니면 약간 구불구불한 그런 형태라고 하면 폴리건 객체 선택 방식으로 해서 선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은 속성 테이블에서 내가 특정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값들을 정렬시킨 다음에 특정 값들 그 해당하는 값들의 객체들만 딱 선택하는 방법. 그것도 어찌 보면 육안으로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수하게 속성 정보, 아까 서울특별시라는 값을 갖고 있는 객체들만 선택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서울특별시만 따로 뜯어가지고 다른 쉐이프 파일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선택한 서울특별시는 원래 어디서 선택한 것이죠? 바로 시군구 쉐이프 파일에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일단 시군구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 엑스포트라고 있습니다. 엑스포트는 내보내기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뜨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위에 어떤 형태로 내보낼 것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맷 보면 여기 이걸 딱 클릭해 보면 다양한 형태로 현재 선택한 정보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뭐 표로도 내보낼 수도 있고 뭐 GeoJSON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CSV로도 내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쉐이프 파일, S3 쉐이프 파일 요거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 대부분 이렇게 선택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포맷이 S3 쉐이프 파일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아니면 이렇게 S3 쉐이프 파일로 선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파일 이름, 이제 새로 내보내는 파일의 이름을 좀 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오른쪽에 보면 탐색 버튼 있죠. 점 3개짜리 버튼. 요걸 누르면 내가 원하는 공간에다가 저는 01 어드민 요 폴더 밑에다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시군구하고 뭐 주목되니까 언더바하고 서울에 있는 시군구 이렇게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보면 저장된 파일을 지도에 추가라는 그게 있고 거기 옆에 체크박스 표시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선택한 이 서울특별시 객체들만 따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쉐이프 파일로 바로 그거를 이 QGIS로 다시 불러와라 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로 해놓은 다음에 해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
자, 뭔가 색상이 바뀌었죠? 선택한 것을 바꾼 게 아니고 선택한 것들을 뜯어내서 다시 저장해서 저장한 걸 불러온 겁니다. 아시겠죠? 예. 시군구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러왔습니다. 새로운 파일이에요. 새로운 쉐이프 파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작업한 거 있잖아요. 저기 선택한 것들 있잖아요. 선택한 거는 여기 밑에 보면 지금 저 시군구 서울을 지금 꺼보니까 밑에 여전히 선택된 게 보일 겁니다. 이거는 뭐 이후에 작업에서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제하는 게 좋을 겁니다. 상단에 보면 선택 해제 버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모두 해제가 되죠. 자, 다시 시군구 서울을 켜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만들어 놨으면 이제 이 서울특별시만 따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까 진한 네이비색으로 한번 바꿔본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려면 다시 또 심볼 작업을 해야겠죠. 심볼로 가는 방법보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속성으로 간다. 이 방법도 있는데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아예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똑같은 제어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심볼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심볼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안 돼 있으면 심볼 여기 이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단순 채우기 부분으로 가서 이 색상이 아닌 뭐 이 정도, 그리고 회계 색상도 흰색으로 해볼게요. 흰색. 그 다음에 회계 넓이도 0.26이 아니고 0.1 정도로 주고 적용 눌러볼게요. 그리고 확인. 그럼 다음과 같이 색상이 바뀐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주변부도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그렇게 강조된 느낌은 안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특별시가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된 거고 주변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참고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주변 지역 정보는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여기다가 이제 라벨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만 또 라벨을 한번 붙여볼게요. 라벨을 붙이는 방법은 아까 name이라는 필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 필드에 보면 자치구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라벨로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일단 시군구 서울의 작업창 있죠? 예, 속성창 있잖아요. 속성 테이블 말고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더블 클릭이거나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그러면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뜨죠. 아까 심볼 작업한 게 지금 살아있어요. 이 상태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라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 이게 뭐냐면 라벨 없음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태를 바꿔주면 됩니다. 단일 라벨로요. 그러면 뭔가 밑에 또 뜹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어떤 값을 라벨로 쓸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name이 자동적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드롭박스 메뉴를 열어보면 아까 필드 이름들하고 다 똑같이 생겼죠. 예, 그대로 뜹니다. 그래서 뭐 아까 자치구 이름이 요 name이라는 필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 안에 속하는 값들을 우리가 레벨로서 사용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 라벨을 어차피 또 이게 문자잖아요. 그래서 그 글꼴이라든지 글꼴 색상, 글꼴 크기 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텍스트라는 여기 이쪽 영역으로 가신 다음에 글꼴 있죠. 여기는 기본 색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요거를 다른 거로 한번 바꿔 볼게요. 대신 선택은 이제 모든 저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어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폰트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영고딕 뭐 이거로 해볼게요. 그리고 크기는 한 12 정도로 하고 색상은 흰색 계통으로 해볼게요. 아예 흰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적용, 그 다음에 확인. 그럼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약간 좀 줌인을 해볼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성공적으로 라벨이 이제 객체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여기까지 기본적 작업은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한번 저장하도록 할게요. 이 프로젝트 자체를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누르면 또는 프로젝트 그리고 저장
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뜨죠. 어디에다가 저장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적당한 데 하고, 그래서 02 지도 만들기. 이 프로젝트 이름은 한글로 해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편한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02 지도 만들기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요. 저장. 그러면 일단 지금 작업한 게 일단 저장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다음에는 이제 조판 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인쇄 가능한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사이즈가 지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정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기능이 있는데 조판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조판을 새로 하나 만드는데 일종의 인쇄 가능한 영역을 설정하고 그 판에다가 지금 현재 큐지에서 작업한 지도를 그대로 불러와서 인쇄의 목적에 맞게 조절해서 실제로 지도 문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QGIS 프로그램 요 상단에 보면 새 인쇄 조판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직각자 모양인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거를 새 인쇄 조판 아이콘입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조판을 만들 수 있는데 먼저 그 새로 생성하는 조판에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로마자 알파벳으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한글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롭게 만드는 조판의 이름을 서울특별시라고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창이 하나 뜹니다. 이게 소위 조판이라고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 배경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게 실제 인쇄 가능한 어떤 영역이고요. 잘 보면 눈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사이즈죠. 자, 근데 이 배경 화면에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러면 여기 보면 항목 속성이 뜹니다. 또는 이 방법도 있어요.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속성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 항목 속성이라는 탭이 여기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페이지 크기라고 있습니다. 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역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본 설정으로는 A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방향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A4 사이즈보다 더 크게 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페이지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A4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본 설정에 이거를 클릭을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뭐 A5도 있고 B0도 있고 리갈, 레터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도 없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로 가면 여러분들이 가로 세로 길이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실습에서는 A4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현재 가로 방향인데 이걸 세로 방향으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남북으로 좀 길게 되어 있는 긴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이게 유용하죠. 근데 우리 실습에서는 요거를 가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은 지금 흰색인데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흰색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조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현재 큐지에서 작업한 이 지도를 이쪽 조판으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단순합니다. 이 조판의 상단 메뉴에 보면 항목 추가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도 추가라고 있거든요. 이걸 딱 클릭하면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뀝니다.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이렇게 설정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 안에 저 지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프레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액자 역할, 액자 크기. 그래서 액자 크기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는데 일단 너무 꽉 차지 않게 요 정도 여유 두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영역 안에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A4 사이즈 용지에서 요 정도 크기의 우리가 큐제에서 작업했던 것들이 이제 불러와지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지도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판에 있는 지도는 보여지는 지도는 기본 설정으로는 이 QGIS에 있는 지도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QG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조판에도 반영이 됩니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본 설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게요. 그래서 그 예를 보여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시군구 서울, 여기 QGIS 화면에서는 시군구 서울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껐다 하면 일단 QGIS 화면에서 안 보이죠. 그럼 이 QGIS 화면에서 안 보이면 이 조판에서도 안 보이게 됩니다. 지도가 워낙 커서 반영이 늦거든요. 이게 바로 안 보이는데 이게 반영된지 안 반영된지를 바로 보고 싶으면 화면을 새로 고침하면 됩니다. 단축키로 F5를 누르면 됩니다. F5를 한번 눌러보시면 예, 보신 것처럼 조판에서도 서울시 레이어가 안 보입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연동이 됐어요. 근데 자동적으로 연동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QGIS로 돌아가서 시군구 서울 레이어를 다시 켜놓겠습니다. 그리고 조판으로 다시 돌아가서 F5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이 프레임이 이렇게 선택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렇죠? 여기 뭔가 점선도 있고 외곽선으로,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 꼭지점들도 있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프레임을 선택했다라는 시각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오른쪽 코너에 보면 항목 속성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뜹니다. 그리고 잘 그 밑에 보면 이게 지도 1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지도 1이고 주요 속성에서 보면 축척이 나옵니다. 축척에 대한 정보. A4 사이즈 종이에서 이렇게 보이려면 축척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1대 18만 7,737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바꿔보고 싶긴 해요. 지금 조금 더, 키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1대 18만? 예, 1대 18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1대 1000만, 10만. 예, 1대 18만으로 하면 조금 더 줌인이 되겠죠.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여기 프레임을 조금 조정을 해보죠. 그래서 좌우 여백을 이 정도쯤 줘보죠. 좀 얇게. 그리고 아래도 좀 비슷하게. 그리고 상단 여백을 조금 많이 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축척이 자동적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18만이었는데 17만 8천 얼마 이렇게 나오죠. 이게 자동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먼저 프레임부터 먼저 잡아놓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줌아웃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축척을 1대 18만으로 할게요. 1, 10, 100, 1000만, 10만. 그래서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축척이 조금 이제 조정이 됩니다. 자, 이거를 스크롤 좀 내리면 여기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프레임이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이 체크가 안 돼 있다는 의미는 요 자체 영역에 프레임 이 외곽 테두리 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게 선택 해제된 건데 테두리 선이 없네요. 한번 테두리 선을 넣어 볼까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 지도를 선택을 하고 프레임으로 가서 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 기본색 색상이 검은색의 실선이 두께가 0.3mm인 실선이 지금 이제 그려집니다. 근데 이거를 색상을 좀 바꿔 볼게요. 색상을 진한 네이비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할게요. 0.4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그리고 선택한 걸 해제하면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 지도를 또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잖아요. 근데 서울시 말고 서울시 지도 큰 거에 이 코너에다가 지금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위치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인덱스 지도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액자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프레임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지금 액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도 1 이거. 근데 여기다가 액자를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항목 추가해서 지도 추가하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다시 십자가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이쪽 오른쪽 상단 코너에다 그걸 넣어 볼게요. 일단 좀 이따 조정하면 되니까 한 이 정도. 예. 그럼 아까와 같이 또 지도가 QGIS에 있는 지도가 여기 다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약간 축척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고 이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예, 좌우 크기도 이거를 이제 넓혀서 좁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잘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들러붙게 되어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 지도 1, 기존에 먼저 만들어 놨던 지도 코너에 맞춰 볼게요. 맞출 수가 있을 때 이렇게. 그러면 딱 코너에 딱 맞게 들어가고요. 이 지도를 활용해 볼게요. 이 지도는 대한민국 전체가 나와야 되겠죠. 속성을 보면 축척이 약 61만 9천 정도 되죠. 1대 61만. 이거보다 더 숫자가 커야 되겠죠. 줌 아웃을 하려면. 대략 1대 600만, 60만이 아니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600만 해볼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600만 하고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전체가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면 지금 지도가 좀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 지도를 이렇게 이동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옮기면 이거 프레임 자체가 옮겨지지 지도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다시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왜 그러냐? 집중을 하고 좀 들어주세요. 프레임 안에 있는 컨텐츠를 이동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 모드에서 벗어나서 다른 모드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일단 현재 이 프레임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 예. 이게 줌인 줌아웃 해도 마우스 휠로 밀었다 당겼다 하면 이 판 자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이 안에 있는 컨텐츠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항목 선택 이동 상태입니다. 항목 선택 이동 상태. 이 상태일 때는 지도 프레임만 이렇게 옮기고 이거 사이즈를 조절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아니고 콘텐츠 이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항목 선택 이동은 비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콘텐츠 이동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지금 안에 있는 이제 프레임 안에 있는 지도가 옮겨집니다.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현재 모드는 좀 달라요. 좀 약간 위쪽에다 이렇게 놓을게요. 약간 제주도까지 나오긴 하는데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좌우폭하고 여기 상하폭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라고 했죠? 어떤 모드 상태라고 했죠? 콘텐츠 이동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항목 선택 이동으로요. 다시. 그러면 이제 이 프레임 자체로 이제 프레임을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프레임을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요 정도. 예. 그리고 밑에 있는 프레임을 조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한 이 정도. 자, 이제 제주도까지 나왔습니다. 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축척도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770만 정도 되는데 이거를 800만으로 고쳐보겠습니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자, 제가 볼 때는 800만에서도 좀 여백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폭을 좀 더 줄여볼게요. 지금 현재 상태는 반드시 항목 선택 이동인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 좌우폭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척도 조금 다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시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800만으로 다시 축척을 바꿔볼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리고 저는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이쪽 제 컴퓨터 기준으로는 왼쪽으로 좀 좀 옮겨 놓을게요. 그럼 편집에서 컨텐츠 이동으로 가서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면 되겠죠. 다음과 같이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편집에서 항목 선택 이동으로 간 다음에 지금 이 두 번째 지도 이 프레임 자체는 테두리가 없어요. 이 테두리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테두리도 지도 1의 테두리와 같게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항목 속성으로 가서 프레임을 체크하고요. 색상 아까 기억한 대로 진한 네이비색으로 바꾸고 두께도 0.4로 조금 두껍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이 반영되는 약간
약간 어긋남이 있죠. 그래서 이거 지도를 이 지도 2를 지도 2의 코너에 맞추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줌 아웃이 된 상태에서 큐즈에서 작업한 게 모든 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시, 군구, 이 경계선도 다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시도 라인도 사실은 아까 0.6이었잖아요. 근데 이 스케일에서는 지나치게 두꺼워 보이고 번잡해 보입니다. 여기 라벨 붙어 있었잖아요. 여기 노원구, 강동구 이런 라벨들, 이런 것도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이 지도의 목적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서울특별시가 어디 있다라는 거를 표현시켜주는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라서 많은 정보가 필요 없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자, 그러면 이거를 안 보이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죠? QGIS에서 심볼이나 아니면 라벨을 뭐 지우거나 심볼도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바뀌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큐즈에서 작업을 하면 여기에는 반영이 되는데 또한 여기 이 지도 1에도 반영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지도 1은 이 상태의 디자인이 확정을 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도 2의 디자인을 바꾼다고 이 QGIS 작업을 다시 하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지도 1에요. 그걸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지도 디자인을 마친 이 지도 1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선택을 하고 이 상태로 잠궈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하고 오른쪽 항목 속성으로 가보면 잘 보면 이 주요 속성 밑에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레이어 중에서 레이어 잠그기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선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잠그기도 같이 선택을 하십시오. 이러면 이후로는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든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원래 작업했던 내용은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 작은 지도 2는 잠그면 안 되겠죠. 이거는 레이어 잠그기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른 심볼 작업 그리고 지도 라벨 떼는 작업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QGIS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 없는 정보는 뭐냐면 요 라벨입니다. 라벨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한번 없애도록 할게요. 라벨을 없애는 건 그 라벨 작업표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으로 가면, 또는 이거를 더블 클릭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라벨 부분에서 단일 라벨로 지금 붙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라벨 없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확인 누르면 라벨이 없어진 걸 볼 수 있겠죠. 서울시 내에 있는 자치구의 경계도 경계구의 그 어떤 구분을 없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작은 지도에서 표현될 땐 되게 정신없이 나오거든요. 색상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심볼에서 바꾸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을 가든지 아니면 이거를 바로 더블 클릭하든지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대화창이 뜨면 라벨이 아니고 심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단순 채우기 이 부분으로 가서 회계 색상을 흰색으로 했는데 이거를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진한 네이비색으로 바꾸고 회계 넓이를 조금 두껍게 할게요. 0.26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적용, 그리고 확인하면 자, 안 보이죠? 거의 이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전국의 시군구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국의 시군구 이 경계선도 없애고 싶습니다. 이 시군구 경계선은 우리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원래는 시도 경계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시도 경계선 색은, 채우기는 투명 채우기로 돼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경계선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미 경계선은 표현돼 있지만, 배경화면이 흰색이라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투명 채우기를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회색 채우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시도의 심볼도 바꿔볼게요. 자, 이거 시도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나오겠죠. 그래서 심볼로 간 다음에 현재 투명 채우기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떤 거로 바꾸냐? 옅은 회색으로 바꿀게요. 채우기를요. 그리고 흰색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게 너무 두꺼워요. 이거를 조금 줄일게요. 절반으로 줄일게요. 0.3으로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서울이 가려지죠. 왜냐? 시도 레이어는 맨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밑으로 끌어내리면 되겠죠. 시군구 서울 밑으로 끌어내리면 괜찮겠죠?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끌어내리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반영됐는지 조판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아직 반영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음과 같이 반영됐습니다. 좀 더 깔끔해졌죠, 지도가. 인덱스 지도가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면 이렇게 색상으로 표현됐고요. 전체 지도에서요. 그리고 이 자세한 거는 이 본 지도, 지도 1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지도 1에 있는 이 서울시 지도가 여기 인덱스 지도가 좀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왼쪽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이동으로 해야겠죠. 이 상태에서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되고 위치나 이런 것들이 내가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 안에 있는 콘텐츠가 이동하게 됩니다. 약간 살짝 이쪽으로 이동시킬게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클릭 해제하면 다음과 같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에서 또 기본적인 정보가 뭐냐면 축척입니다. 축척 정보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보통 축척 막대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도 1에 해당하는 축척 막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여기다 추가하려면 여기 항목 추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목 추가해서 축척 막대 추가를 선택하면 십자가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고 내가 원하는 지점 영역에다가 영역을 딱 선택하면 이 지점에 축척 막대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축척 막대가 생성이 됐고요. 항목 속성에 보면 여기 보면 주요 속성 중에서 이 축척 막대는 지도 1에 속한 축척 막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여기 축척 막대 단위는 킬로미터고 1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1 단위가 1km와 같다라는 뜻이고요. 밑에 보면 선분에 보면 고정 넓이가 5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위에서 보면 1 단위가 1km라고 했잖아요. 근데 5단위면 5km겠죠. 그게 한 개, 이 박스 하나의 너비가 지금 5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즉 요게 5km를 의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가면서. 자, 이렇게 정보가 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에 보면 왼쪽 0, 오른쪽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0, 5,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박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 붙일 수도 있고 두 개를 붙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두 개의 박스가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박스를 하나 더 붙여 볼게요. 10 그리고 그 다음에 15가 되겠죠. 여기 오른쪽 2가 아니고 여기 화살표 위로 상승하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3이 되면서 동시에 여기 하나 오른쪽에 하나 더 박스가 붙고 단위가 15까지 늘어났어요. 이 정도 길이가 15km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A4 사이즈에서 이 정도 사이즈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타일을 좀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이거는 단일 박스 스타일이고요. 이걸 딱 클릭해 보면 더블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는 나중에 하시고 이거는 클릭하지 마세요. 일단 더블 박스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위아래로 갈라진 모습의 더블 박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뭐 디자인적 요소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여기서 클릭해 보면서 조절해 보길 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만 좀 해볼게요. 여기서 글꼴도 좀 바꿔 볼게요.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보면 글꼴이 있어요. 글꼴 자체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글꼴은 현재 굴림인데 아까 저기 자치구 라벨하고 똑같은 거로 할게요. 저는 연고도 B 할게요. 크기는 약 12가 아니고 10 정도로 줄여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기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척 막대는 여기 지도 오른쪽 하단에다 위치시키도록 할게요. 인덱스 지도로 사용되는 이 대한민국 전체 지도에 대한 축척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항목 추가해서 축척 막대 추가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에다 이렇게 넣는데 아마 되게 번잡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는 스타일을 좀 다르게 할게요. 오른쪽으로 한목 속성 가서 이거 보면 지금 현재 지도 2에 속하는 축척이다. 그런 의미고요. 이걸 맞죠. 그 다음에 스타일은 단일 박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숫자로 표현할게요. 1대 얼마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죠. 1대 800만. 그리고 요거를 조금 이 박스를 좀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리고 요거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고요. 적당한 곳에다가 이동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글꼴도 좀 바꿔 볼게요. 예, 요걸 선택하신 다음에 내려서 디스플레이 있죠? 디스플레이. 그리고 요것도 조금 더 내려보면 글꼴이 있는데 글꼴을 딱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단 나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영고딕 P. 그리고 크기는 한 10 정도. 그리고 얘를, 이거 위치를 좀 잘 조정하면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1대 800만의 축척이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위표입니다. 어디가 북쪽인지 가르쳐주는 일종의 도형 있죠? 그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다가 무언가를 또 추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죠? 항목 추가라고 했죠? 거기 보면 방위표 추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이게 우리는 이제 지도의 왼쪽 상단에다가 이 방위표를 넣을게요. 적당한 영역을 설정해주고 클릭을 해제하면 다음과 같은 방위표가 나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QGIS인데 이게 이제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QGIS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안 들면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작권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무료 이미지나 이런 것들 쓰셔야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 돈 주고 사든가. 근데 그거는 좀 무리가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직접 만들어서 이미지로 저장을 해 놓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항목 추가에 보면, 여기 보면 그림 추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그림으로서 가지고 오면 될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그 작업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나중에 하시고요. 이 정도로 지금 작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례가 또 필요합니다. 지도에서는 그 범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추가로 가면 범례 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범례 추가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영역에다 범례를 추가할게요. 우리는 이제 범례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적당한 영역을 선택을 해서 하면 다음과 같은 범례가 뜹니다. 근데 이게 QGIS하고 연동된 범례들이에요. QGIS에서 작업한 그 레이어들 있잖아요. 그 레이어들의 이름들이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데, 잘 보면 이제 이름들이 다 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지금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로 좀 바꿔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요것도 일종의 항목이잖아요. 이게 클릭하면 항목 속성이 딱 뜨고, 여기 밑에 보면 범례 항목이라고 있는데 자동갱신하고 되어 있어요. 이 자동갱신을 해제하시고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한 네이비색은 서울시의 시군구, 그러니까 서울시의 자치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고요. 라벨에서 서울시 자치구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버튼 있죠? 삼각형 버튼, 되돌아가기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면 다음과 같이 서울시 자치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도라고 있잖아요. 시도. 네, 이 시도는 이걸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죠. 그리고 시도를 무엇으로 바꾸냐면 시도 경계라고 할게요. 그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바뀌었죠. 그 다음에 밑에 시군구가 있는데 이거는 시군구 경계. 예, 그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이 색상을, 배경색을 우리 원래 옅은 회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똑같게. 그래서 내리면 배경에 보면 체크박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면 색상이 현재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시군구 경계 색상하고 똑같이 할게요. 요거 보면 색상 가져오기가 있거든요. 이게 확실하지 않을 때 이거 똑같이 하고 싶으면 이 색상을 복사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색상 가져오기 하면 이게 커서가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색상이 여기 일반
시군구 경계 그 면색이죠. 그거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걸 딱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시군 경계 이 색깔도 표현이 되잖아요. 예, 시도 경계 색깔도 표현되고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이쪽 영역에 보니까 이제 프레임은 잡혀 있는데 프레임에 경계선은 없어요. 요걸 경계선을 한번 우리가 넣고 싶어요. 예. 자, 그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이걸 선택을 하고 항목 속성에서 밑으로 좀 내리면 프레임이라고 있죠. 프레임을 체크박스 표시하면 기본 색상이 이제 검은색이죠. 예, 검은색이 아니고 이것도 짙은 네이비색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두께도 0.4로 바꾸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꼴도 바꾸겠습니다. 글꼴은 일관되게 이 내용물하고 똑같이 할게요. 내리면 글꼴과 텍스트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보면 항목 라벨이라고 있습니다. 항목 라벨 중에서 항목 글꼴을 아까 연고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2로 그대로 가고요. 확인 누르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 조절을 하고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됐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지도 제목이 좀 필요합니다. 지도 타이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이제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추가를 할게요. 여기 보면 항목 추가라고 또 있습니다. 가서 보면 라벨 추가가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이 정도쯤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주 작은 글씨가 일단은 기본 설정으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딱 클릭하면 항목 속성이 또한 뜨고 여기 보면 라벨하고 주요 속성 있죠.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현황이라고 할게요.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저기에 연동이 돼 가지고요. 근데 글꼴이 조금 작네요. 이걸 글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양으로 가서 글꼴을 클릭하고 굴림이 아니고 아까 여러분들은 이런 글꼴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고딕 B로 가고 그 다음에 크기는 약 40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맞겠네요. 이걸 적당하게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 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중간이 되는 그 부분에 가이드라인이 딱 만들어지면서 약간 자석같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딱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소개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현황이라는 이 제목의 지도를 만들었고요. 사이즈는 A4 사이즈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만드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장을 좀 하십시오. 예. 그래서 조판으로 가서 프로젝트 저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는 컨트롤 S 아니면 이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작업을 저장했고요. 다른 이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PDF로 저장할게요. 그래서 조판에 가서 이미지로 내보낼 수도 있고 SVG로 내보낼 수 있고 PDF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PDF로 내보낼게요. 그러면 뭐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에다가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이제 내보낼게요. 서울특별시 자치구. 예. 그 다음에 실습이기 때문에 뒤에다 여러분 이름을 적으세요. 예. 여러분 이름을 적으세요.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이름을 여기다 적고 이걸 저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 수강생들은요. 그래서 저장하면 이렇게 이런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냥 저장하셔도 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상단에 뜹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홍길동 PDF로 성공적으로 내보냈습니다 합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그 저장된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PDF 파일 그대로죠. 이거 A4 사이즈고요. 그대로 출력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공유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저한테
이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실습을 다 했고요. 여러분 또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해 주실 바랍니다. 댓글로도 괜찮고요. 수강생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리정보체계 두 번째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